최근 이른바 빌라왕이라는 사람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뒤에도 거래가 있었던 정황 등을 취재해 뒤에서 움직인 세력이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 며칠 전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KBS 취재진이 빌라왕을 관리하는 배후 조직 내부 관계자를 직접 만났는데 빌라왕을 여러 명 거느리고 관리하는 빌라는 3,000채에 이른다고 털어놨습니다. 먼저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빌라왕들이 낀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한 서울 강서구 일대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빌라왕들을 움직인 배후는 누구였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그중 한 조직의 존재를 내부 관계자의 고발로 확인했습니다. 책임자는 30대 신모 씨. 여러 해 전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지난해에는 명의를 빌려 부동산 중개법인까지 세웠습니다. 빌라 보증금이 2억 원이라면 3억 원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자를 찾아요. 그러면 1억 원이 남잖아요. 그게 마진이죠. 보증금은 빌라끼리 돌리고 돌려서 맞추고, 그러니까 가진 빌라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 빌라를 확보하는 영업체과, 명목상 소유주인 이른바 빌라왕. 빌라왕 대신 계약을 진행하는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운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신 씨가 직원들한테 빌라를 떠오라고 시키고 직원들이 떠오면 직원들하고 수수료를 5대5로 나누는 거죠. 며칠 전 찾아간 해당 업체. 정부가 전세 사기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빌라를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 그냥 전세를 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5%나 10% 올려가지고 수익을 얻으시는 분이 있고. 이 조직이 관리한 빌라왕은 최소 5명 이상.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은 허울뿐 결국 이용만 해먹는 구조였습니다. 업계에서는 빌라왕을 블랙이라고 해요. 망가졌다고. 취재를 진행한 뒤 다시 찾아간 업체. 이번에는 직원들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 신 대표님 좀 만나뵈러 왔는데요. 저도 연락 안 돼요. 언제부터요? 잊어버려서 저도 연락이 안 돼요.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신씨 조직이 거래한 빌라가 3천여 채에 이른다고 증언했습니다. 신 씨는 거래 한 건당 수백만 원, 최소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이 조직이 움직인 빌라왕 가운데엔 2021년 제주에서 숨진 정모 씨도 있습니다. 정 씨는 빌라왕이 아니라 바지 집주인이었던 겁니다. 이 조직원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대신했고 그 사이에 총책 신 씨는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숨진 빌라왕 정모 씨는 사망 한 달 전 이곳 빌라 2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은 정 씨가 아닌 신 씨 업체의 직원이 대신했습니다. 당시 이 대리인이 들고 다닌 위임장, 매매와 등기, 임대 등 계약에 대한 권한을 정 씨에게서 넘겨받았습니다. 정 씨가 인근 다른 오피스텔 6채를 사들일 때에는 분양업체가 계약을 대신했는데 이때도 대리인이 등장했습니다. 분양업체 측은 대리인이 정 씨와 함께와 위임장과 인감, 공인인증서를 넘겨줘 계약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리인과 위임장, 정 씨가 사망 3주 전 6채를 한꺼번에 사들이고 사망 당일에도 보증보험 신청 전자서명까지 하게 된 배경입니다. 신 씨 업체에서 이렇게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빌라왕들을 대리한 직원은 확인된 것만 3명. 법적 소유주인 빌라왕을 대신해 세입자들 앞에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방문했을 때 똑같이 대리인이 오셨고. 총책 신 씨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이제 빌라왕들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총체의 존재를 알 수가 없고요. 알아보려고 해도 방법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해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건. 신 씨는 정 씨 사망 뒤 세입자들이 집단으로 항의를 한 뒤에야 수습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면 그 대표를 한번 만나봐라. 신 대표라는 사람을 사무실 만나가고 어려워요. 안 잡히고 명품으로. 이때까지도 문제 해결을 장담했다고 합니다. 얘는 매일 불안해하니까 나중에 이게 금융을 넘어가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전세금을 회수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입자들은 빌라왕 정 씨가 숨진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런 해결책을 듣지 못한 채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에야 정 씨 관련 사건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이어서 이른바 빌라왕과 관련한 단독 보도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사이 이 빌라왕 3명이 잇따라 숨진 사실이 드러났고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이 3명 가운데 1명, 정모 씨는 빌라를 240채 넘게 사들였는데 KBS 탐사보도부 취재 결과 숨진 지 사흘 뒤에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접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모자나 배후 세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30일 숨진 정모 씨 소유의 한 빌라입니다. 등본을 확인해 보니 매매 계약은 숨지기 한 달 전쯤, 잔금을 치르고 거래를 마친 건 8월 2일, 정 씨가 사망한 사흘 뒤입니다. 이게 당일날 잔금 치르면서 등기 접수한 날에 전담반 있잖아요. 전세 사기. 거기서도 전화 왔더라고. 정 씨는 사망 당일에도 최소 넉 채를 사들이고 등기를 접수했습니다. 심지어 숨진 닷새 뒤 전세보증보험 신청서에 전자서명까지 했습니다.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이 된 거는 맞는데 발급이 되지 않은 보증보험입니다. 정 씨가 빌라를 사들이는 걸 정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대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계약서를 써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저에 이제 대리인이 와 있었던 거죠. 인감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약간 깨름칙하긴 했는데 대리인으로 의심되는 인물 중 한 명, 부동산 중개업소 전 직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게 안 살아요. 나중에 연락된 그는 당시 상황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대리 계약 여부를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가셨다며요. 제가 집에 찾아가셨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돌아가신 분 대리를 하셔서 그 경위를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제주에 살며 서울에 빌라 수백 채를 소유했던 빌라왕 정 씨. 그의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네, 그러면 숨진 정 씨를 도와서 빌라를 사들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 씨 같은 이른바 빌라왕이 낀 전세 사기 구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세대 빌라를 새로 짓는 건축주와 분양업자가 있습니다. 신축 빌라를 매매 가격보다 비싸게 전세로 내놓습니다. 신축이라서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계약 대상이고 이들을 꿰는 역할은 공인중개사들이 맡습니다. 전세금이 입금되면 새 주인이 등장하는데 껍데기만 집주인인 소위 빌라왕입니다. 받은 전세금을 나눠서 챙기고 나중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기극을 이렇게 완성하는 겁니다. 이 공모자 중에 누군가가 빌라왕을 움직인 실제 몸통인 겁니다. 그런데 정 씨와 김모 씨 또 송모 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숨진 이 3명의 빌라왕들 배후에 같은 하나의 세력이 움직였을 개연성을 확인했습니다. 단독 보도 계속해서 송수진 기자입니다. 2020년 새로 지은 서울 화곡동의 한 빌라 건물입니다. 3층의 이 집은 지난해 숨진 빌라왕 정모 씨 소유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집은 지난 10월 숨진 다른 빌라왕 김모 씨 명입니다. 이 빌라 건물 16채 가운데 15채를 이 두 명이 나눠 샀습니다. 김 씨하고 정 씨가 이 빌라를 사실상 거의 다 갖고 있는 거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계약하실 때 그 내용을 전혀 김 씨와 정 씨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건물을 나란히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KBS 탐사보도부는 숨진 새 빌라왕들이 사들인 빌라의 위치와 매입 시기를 분석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년간 인천과 부천,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빌라를 1000채 넘게 사들였고 지난 10월 숨졌습니다. 이달 초 숨진 송 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 여름까지 인천과 부천 지역에서 수십 채를 매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사망 직전 서울 서남부 지역 빌라 200여 채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주 무대가 서로 달랐고 서로 알고 지낸 흔적도 없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일부 빌라에서 같이 등장합니다. 현재 확인된 것만 최소 5곳의 신축 빌라를 이들이 나눠 샀습니다. 김 씨와 송 씨는 부천시에서 한 곳, 김 씨와 정 씨는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서 4곳에서 여러 채를 함께 사들였습니다. 특히 김 씨와 정 씨는 매입 시점도 대체로 겹쳤습니다. 같은 날 잔금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여러 채를 몰아판 한 건축주 측은 중개업체를 통해 소개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부동산하고 같이 한 거기 때문에. 해당 빌라를 분양한 업체도 두 사람 모두
지인이나 자문업체에서 소개받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꾼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나요? 몰랐죠. 그럼 알았으면 저 했겠어요. 하면은 동시에 등장을 하는 거는 우연의 일치인 걸로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일치죠. 정말. KBS 취재 결과 개별 빌라왕들의 배후 몸통이 동일하거나 적어도 관련 있는 세력일 개연성이 커진 상황. 경찰은 현재 지난 10월 숨진 김 씨 사건에 대해서만 그 배후를 정식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빌린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대출 만기를 늦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크게 다릅니다.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김모 씨. 계약 만료 넉 달을 앞두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연락을 남기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6,800만 원 가운데 2억여 원이 은행 대출이었던 김 씨는 전세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물었지만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대출 연장 조치와는 다른 답이었습니다. 대출 연장이 안 되니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저희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김 씨가 가입한 보증보험은 SGI 서울보증, 대출해준 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만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이고 SGI 서울보증보험은 아직 뭐가 나온 게 없어요. 공문이. 또 다른 사각지대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이른바 빌라왕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같은 은행에서도 지점마다 또 직원마다 답이 다르다고 호소합니다. 같은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지점마다 담당 회원마다 대출 연장이 되시는 분, 안 되시는 분이 나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도 특정 은행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금융위와 함께 전달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숨진 경우 경매가 끝나려면 2년 가까이 걸리지만 정부의 저금리 금융지원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0일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매주 이 시간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박대기 기자의 경제 대기권. 오늘도 박대기 기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빌라왕 얘기한다고요? 네, 이 빌라를 1,000채 넘게 가지고 있어서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빌라왕의 세입자들이 지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보도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그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그러면은 그 다수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고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역설적으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빌라왕은 살아있답니다. 이 40대 김모 씨라는 빌라왕이 숨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빌라왕이 한둘이 아닙니다. 네, 각각 1,000채 넘게 가지고 있는 빌라왕이 이 4명이나 되고요. 아, 예. 300채 이상으로 보면은 16명이나 있습니다. 예. 이것도 수도권만 조사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많을 수가 있고요. 물론 이 가운데는 이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 이게 전세 사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경찰에 알려준 전세건만 해도 지금 1만 4천 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빌라왕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더 있다 이런 얘기고, 그 숨진 네. 김 씨 말고도. 그런데 이제 이런 빌라왕 사태, 이 빌라 전세 사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이 세입자는 봉입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매매 가격이 2억 원짜리 빌라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 건축주가 전세금 2억 2천만 원의 세입자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가는 2억인데 오히려 전세 보증금을 더 많이 받는다는 얘기군요. 2천만 원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빌라 가격이라는 것이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시세를요.
또 하나는 이 전세금이라는 건 언젠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들도 큰 부담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건축주가 명의를 이 빌라왕에 넘기게 되는데 그러면은 건축주는 집이 비싸게 팔아서 행복하고요. 또 빌라왕은 공짜로 집을 소유하니까 이 상당히 좀 이익이 남는, 나중에 가격에 오르면 이익이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수수료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세입자인데요. 이 집 명의가 빌라왕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세금을 청구를 하는데 이 전세금을 빌라왕은 나는 돈이 없다 이러면서 안 갚아주는 그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빌라왕이 세입자한테 그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건축주가 그 2억 2천만 원을 이미 챙겨서 갖고 어디론가 갖고 그리고 이제 빌라왕한테 그냥 공짜로 줬다는 거잖아요, 빌라를. 네. 그러면 세입자한테 그 전세보증금을 줘야 되니까 빌라왕이 원칙적으로는 어떤 다른 집주인을 구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저 빌라를 팔고 그걸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 하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빌라 매매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빌라 시세보다 전세금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빌라를 팔더라도 전세금을 전부 다 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못 돌려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른바 그게 이제 깡통 전세라고 불리는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 얘기고.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빌라왕 배후에 실제로 이득을 실질적으로 챙기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배후설인데. 예,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빌라왕 중에 3명은 적어도 3명은 똑같은 전화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이 있다 이런 냄새가 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실제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 빌라왕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좀 더 면밀히 밝혀야 될 부분이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빌라 사기를 안 당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어떤 얘기부터 해볼 수 있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안타깝지만 꼼꼼해도 당한다가 다음 키워드입니다. 이 사기를 안 당하려고 등기부를 떼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이렇게 등기부가 깨끗하더라도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주인에게 종부세 같은 세금이 부과돼 있을 경우에 미납 세금이 있으면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빌라왕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수십억 원씩이나 체납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고 이 집을 경매에 넘깁니다. 이럴 때는 국가는 먼저 세금을 떼가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주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걸 방지하고자 아까 앞서 그 경제부 홍성희 기자의 보도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대책이 지금 국회에서 마련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부 대책은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계약 전에는 집주인이 거부를 하면은 밀린 세금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 전에는? 사실 계약 전에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거부하지 않을 경우는 여전히 확인이 안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 세입자가 확정 일자를 받기 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세금이 더 이 전세금보다 우선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세금이라는 거는 이 세입자들한테는 전 재산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과연 세금을 잘 걷기 위해서 이 전세금보다 세금을 먼저 떼가는 것이 옳은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은 토론의 여지가 있다 이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그 법도 저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점을 박대기 기자가 얘기를 해준 거고요. 또 언급할 부분이 있다고요? 네, 아직 좀 대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키워드는 빌라왕 너희 이름은입니다. 이 사기를 당했지만 아직도 내 집주인이 빌라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빌라왕 같은 나쁜 임대인의 이름이 공개가 안 되고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 그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습니다. 빌라왕 이름을? 하지만 잠자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개인정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금보다 그 개인정보가 더 중요한 건지 또 마찬가지로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관련 법이 지금 계류 중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전세보증보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들 하시고 이걸로 좀 이런 빌라왕 사기 좀 방지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도 좀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라서 가능하면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세입자 개인이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고요. 결국은 국가가 나서야 됩니다. 한 사람이 수백 채, 수천 채씩 집을 이렇게 사들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걸 좀 사전에 좀 적발을 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국가의 책임이 좀 있다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자, 박대기 기자의 경제대기권,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